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레전트 때 인공관절을 배울 때 이 얼라이먼트 뭐 1도 틀어지느냐 2도 틀어지느냐 가지고 뭐 포지션도 보고 선생님들이 막 이 수술하고 1도 틀어지면 괴로워하고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수술하면서 이제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조금 걱정될 때가 많고, 숄더는 하지랑은 좀 틀리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수술한 환자의 절반 정도 디포머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컴퓨터 어시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얼라이먼트를 얻기 위해서는 흉원 에러를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문 리뷰 보시면 2016년에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TSA를 하고 보니까 PSI를 쓰는 경우가 뭐 굉장히 이 수치가 뭐 압도적으로 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2022년에 바이오믹스로 시그네처를 보면 PSI 그룹에서 베이스 플레이트의 옵티멀 포지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포지션이 굉장히 유리하게 높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휴먼하고 비교하고 앞에 송영석 말씀하신 내비게이션하고 비교해봐도 PSI가 뭐 버전이나 인클리네이션 옵셋을 조절하는 게 사람과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 내비게이션보다 좋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문제가 되는 게 뭐 버전이나 엔트리 포인트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인클리네이션을 맞추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해보시는 분들이 인클리네이션을 내가 이렇게 보고 했는데 만약에 포스로 엑셀을 찍었더니 슈피리어로 팅팅이 되거나 아니면 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런 인클리네이션도 PSI에서 유리하게 좋았다. 근데 논문들이 쭉쭉 많이 있습니다. 뭐 옵티멀 포지션이 5도 이하인 게 뭐 PS를 쓰면 90%까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리터러처에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실무기술 평가에서 숄더 그래노이드 PSI가 이렇게 채택이 된 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보시면 74세 여자 환자인데요. 이제 이 슈피리어 쪽으로 약간 이제 팁스도 돼 있고, 오해도 되게 심하고 그래노이드 분석도 좀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조금 수술 전에 고민이 되는 케이스인데, PSI는 이제 수술 전에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필요한 동그래프의 양을 좀 미리 수술 전에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버전과 인클리네이션도 내가 어느 정도 교정해야 된다. 이걸 수술 전에 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수술장에서 뭐 오해도 되게 심하고, 이제 글래노이드 쪽도 OK만 들리기 많이 해주고, 에러전 된 거, 그리고 이제 PSI 대보고 수술 전에 생각한 대로 휴메럴 헤드본을 갖다가 좀 잘라서 미리 좀 생각하는 대로 3D 플래닝하게 만들어서 공부력을 하고 교정을 시키고, 포스업 엑셀 상에서 공부력 잘 됐고, 나중에 CT 보면 유연도 됐고, 스크류 픽세이션 방향 다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PSI를 가지고 이제 카데바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휴메러스도 당연히 이제 PSI가 필요한데, 아까도 뭐 필링레이션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글래노이드, 그러니까 휴메랄 캐널에 이 휴메랄 컴포넌트를 제대로 위치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휴메랄 캐널, 휴메러스 미드샤프트하고 이 프록시멀 휴메러스는 위치 관계가 굉장히 디스토션 된 경우가 많거든요. 프랙처 환자 같은 건 말할 경우도 없지만 이 페이싱 된 면하고 밑에 있는 캐널 센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휴메럴 페이스까지 같이 한번 카드바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래노이드는 저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슈피리어 인필 옵셋, 그 다음에 이제 엔티리어 포스티리어 옵셋을 보고 인클리네이션, 버전, 요 4가지 정도 아마 글래노이드의 포지셔닝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휴메러스의 그 임플란테이션을 평가하는 레디올로직 지표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 휴메럴 캐드 미드샤프트에서 엔티리어 포스테리어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 캐널의 중앙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바루스나 발구스가 안 들어가는 게 되니까. 그래서 옵셋을 보고, 그 다음에 요 저희가 캐널을 CT를 찍어서 밑에부터 중간을 쭉쭉쭉 잡아서 올린 거하고 실제 스템이 들어간 거, 그래서 바루스가 발구스가 코로나 앞에서 얼마큼 되는지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카데바를 10개씩 했는데, 뭐 베이스라인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그룹들이었고요. 글래노이드 얼라이먼트를 보면은 뭐 당연히 PSI가 좋은데, PSI의 장점은 민 밸류로 계산되는 것도 있지만 휴먼이 가진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퍼트한 선생님은 사실 컴퓨터가 필요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익스퍼트한 사람도 10번에 한 번 정도는 잘못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줄여주는 게 PSI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클리네이션과 버전도 유의하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유의한 데이터에서 이제 글래노이드 쪽은 다 이렇게 보였고, 휴메럴 얼라이먼트에서도 보면 저희가 스템이 이 바루스나 발구스 들어가서 미드샤프트 캐널의 센터를 갖다가 이렇게 비껴 나가는 경우도 유의하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짧은 강의라서 그냥 바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컴퓨터가 우리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AI는 뭐 계산도 뭐 정확하게 하고 뭐 귀찮다고 좀 대충 하고 이런 것도 없고 수술하다가 뭔가 잘못됐을 때 흥분하거나 망가뜨리는 것도 없죠. 제일 중요한 게 AI는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모든 강의를 할 때 마지막이 뭐 further study라고 웰 디자인, 라이트 캘큘레이션 하고 뭐 더블 블라인드한 스터디 우리가 앞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제는 그런 거 굳이 안 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숄더가 웨이트 베어링 조인트가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옵티멀 임플란트 포지셔닝이 중요한 것은 역시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게 결국에는 환자의 롱기버티나 클리니컬 리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